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 목요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요즘 일교차가 정말 심합니다. 아침에는 정말 쌀쌀하니까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을 보시면 어제 우리 시장이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조정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통신 장비, 제지주들의 강세는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조정 이어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 신규 매수하신 분들의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내가 이번에 산 종목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법도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든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접수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가 2개입니다. 02-3772-0269번, 0279번 이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주챔쇼 열심히 챙겨봐 주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시고 또 저희 전문가님들 팬분들도 많으시죠. 자,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채팅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더 즐겁게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네. 옵션 만기일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떻게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저는 주식하면서 옵션 만기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그런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매 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네. 사실 그날 당일에만 조금 변동이 있을 뿐이지 그 이후로 봤을 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큰 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앞으로 옵션 만기일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본다면 오늘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폭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을 조금 멀리 본다면은 사실 이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V자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시장이 한번 빠졌을 때 이제 우리 통화 스와프하던 날이죠. 3월 19일 이후에 제가 바닥을 잡고 있는 그 시기 때쯤 됐을 때는 이게 시장이 기본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쌍바닥을 나오거나 올라오다가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동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원래 예상대로라고 한다면은 지난 월요일이죠. 이번 주는 사실 조정이 들어가는 게 차트 흐름상에도 좀 맞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구간에서 굉장히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치고 올라오더니 지금은 175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어느 선까지 올라왔냐면 1837포인트까지 지금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요. 저는 1900포인트가 일단은 역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빠졌던 충격이 1900포인트에서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었던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았던 시기가 1900포인트인데요. 저 자리를 이번에 하염없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땐 저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1900포인트가 왔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00포인트에 팔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조금만 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팔아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 용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1835포인트부터 1900포인트까지 기껏해야 6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딱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 정도를 먹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가져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과감하게 65포인트는 버리시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1600포인트부터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요. 16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300포인트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당장에 내가 끌려가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오늘 내가 조금만 더 했는데 더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텼다. 그래서 다행이다. 내일 또 조금만 더, 내일은 한번 지켜보고 팔아야지 했는데 내일 갑자기 갭으로 떨어지거나 폭락이 시작돼버리면 우리는 결국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 생각을 하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 관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왜 나오는 거지? 지금은 주식하면 좋을 때라고 하는데 그 시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주식해야 되는 좋은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무작정 들고 가고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격에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사놓고 좋은 시기를 잡는다면은 수익률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괜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가져가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여러분들과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저도 방송 끝나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팔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타 방송에서 상담할 때도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좀 팔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의 신조가 모두가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 장에서 느끼실 겁니다. 지난 3월달 중순까지 빠졌을 때 모두가 팔려고 하던 시기, 모두가 손절하고 반대매매하고 원치 않게 팔고 있던, 모두가 파는 시기에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보니까 지켜만 보다가 이제 와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 항상 한 템포가 늦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팔 수 있는 미덕을 부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용기를 좀 쟁취한다면 여러분들도 계좌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계좌 수익률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는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이슈와,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와, 그리고 감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호재는 아닌데 호재인 것처럼 둔갑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가 더 심각한 실적 악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산은 지금 당장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은 감산보다는 증산을 하고 싶은, 그리고 전략 비축률을 좀 더 싼 가격에 더 많이 사놓자라고 하는 그런 내부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감산할 것처럼 감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는 감산 안 할 건데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과연 감산을 할 것인가, 저는 합의가 순조롭게 이어지기는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또 유가 흔들림이 나오게 될 거고, 주가의 흔들림도 또 나오게 될 것이고요. 코로나19도 역시나 완전히 이제 없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아직까지 우리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 얼마 나오는지 계속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된 것 마냥 이제 또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다 해결됐나 보다라고 하는데, 저는 낙관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기술적으로 V자 반등으로 19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역시 단기 반짝임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한 4, 5, 6월 달까지, 우리가 한 5월 달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금화하자는 전략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19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욕심을 좀 내기보다는 좀 매도를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 구간에서 내 종목은 좀 어떤지 체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라운피플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6,000원에 20%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거네요? 예, 예. 이거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4월 7일 날 매수했어요. 아, 그저께 월요일에요? 화요일에? 예, 예, 아,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팔아야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설명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라온피플 매수가 16,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고 그저께 매수를 하신 종목인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그저께면 17,000원 같은데 맞나요? 네, 16,000원대 샀어요. 아, 16,000원대, 네. 17,000원. 알겠습니다. 일단 1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사셨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지금 이 라운피플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라운피플이 네.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그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네네. 한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네. 우리 바다에서 해일이 몰려온다라고 봅시다. 네. 바다에서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부산 지역에서 해운대는 괜찮나요? 광안리는 괜찮나요? 다대포는 괜찮나요? 남해는 네. 괜찮나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일이 몰려올 네. 때는 전 지역에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는 대피 안 해도 됩니다. 대포는 대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네. 도망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 지금 예.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략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주식을 들고 네. 가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분할 네. 매도를 통해서 네. 지금 18,500원대 잘 와 있으니까요. 지금 절반 이상 네.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네. 2만 원대까지 좀 들고 가보시는데 꺾이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현금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2만 원대까지 가져가시되 흔들림이 나오면 바로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알콜 12,000원에 100%거든요. 12,000원에 비중이요? 네, 한국 알콜. 네. 예, 네, 100%. 비중이 100%라고 하신 거죠?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걸 가지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의 상담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한국 알콜 비중이 100%나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투자는 정말로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한국 알코올과 같은 이렇게 변수가 많고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중 100% 실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예, 지금 TV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있어서 그런데 TV 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예. 일단 이 한국 알코올 종목 이름부터가 딱 제가 말하고 싶은 비유랑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음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일단 운전을 멈추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90% 이상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비중을 10%만 알겠습니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예. 본전가 잘 와 있고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예, 예. 네, 최근에 잘 사신 것 같은데 일단 단타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90% 줄이자. 그러니까 10%만 들고 가는 거고요. 예. 1,000만 원 사셨으면 900만 원 팔아라 이 말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전가에서 90% 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밑으로 빠질 때 손절을 잘해야 돼요. 예, 예. 11,500원이 무너지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절해버리세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 왔다가 다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1,500원이 되면은 아이고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다시 급등하고 올라갈 때 사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낫고요. 11,500원을 안 깬다면 얘가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돌발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럼 그 위치에서 그냥 매도하시고 10%산 물량으로만 딱 수익 보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단타 다음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라든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 사셨을 때는 비중이 절대로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알콜 코로나 테마주로 사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90%는 줄여야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주셨고요. 또 11,500원이 무너지면은 바로 손절하시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가지고 오셨어요? 예, 저는 신성통상요. 네, 신성통상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040원이요.
네, 비중은요? 예, 20%요. 네, 1,040원에 20%. 그러면 어떤 점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좀 더 사고 싶은데, 더 살 수 있냐고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더 사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은 네. 더 사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신성통상 매수가 1,04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 더 네. 사도 될까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요? 네. 한 지 좀 오래 있었던데요. 네. 예. 이거 사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이거요? 네. 며칠 전이요? 지난주요? 지난주에 사셨어요? 예. 일단 지금 더 사는 건 전 반대하고요. 역시나 빠지게 되면 사는 게 좋고 지금은 역시 시장이 저는 빠질 것이다 그리고 빠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시장이 빠질 것이다 플러스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원한다면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밀리면은 싸게 사고 싶어요. 절대 지금 가격에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네, 우리가 그 어떤 상품을 사고 싶을 때 그 좋은 예. 가방이나 뭐 좋은 옷이나 예. 이런 거 있을 때 비싸면은 우리가 좀 할인할 때 사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할인할 때까지 좀 기다려서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우, 저거 예, 사고 예. 싶은데 이쁜데 지금은 예. 못 사겠어. 나중에 할인 행사할 때 와서 사야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지금 그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더 할인했으면 좋겠고 할인 행사가 네. 곧 일어날 것 같고 그 할인할 때 우리가 한번 사볼만 하다 생각을 해서 신성 네. 동상을 지금 사시는 건 저는 별론데 일단 샀으니까 일단 네. 들고 가시되 밑으로 네. 더 사고 싶다 하신다면은 800원대까지만 밀려주면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800원까지 네. 밀려주면은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저때까지 안 밀리고 그냥 간다면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예. 네, 그래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가져가신다면은 1,5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비중으로만 800원 이하대 안 빠지면 추가 매수 없이 1,500원까지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시간 있으면 하나 더 부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에 궁금한 거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성통상 지금은 추가 매수 조금 권해드리지 않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한 8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수를 하시고 거기까지 안 밀리면은 1,5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잘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 상담 연결 바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50이요. 네, 50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9,800원이고요. 비중 10%요. 네, 매수가 9,800원에 비중은 10%. 그러면은 이거를 매수하신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고민이시겠어요. 그쵸? 네네. 네, 그러면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거를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한 2달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러면 네. 물어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50이고요. 매수가 9,8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게 마스크 관련 업체인 줄 알고 코로나 시작할 때 샀는데 네.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이 없대요? 네. 마스크 관련 좀 맞긴 맞아요. 상관없진 않고요. 근데 마스크가 처음에 우리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는 줄 서서 샀어요. 그죠? 네네. 마스크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샀는데 지금은 마스크 어때요? 지금은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마스크를 가지고 나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하나 샀거든요. 네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 하고 갔더니 마스크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마스크가 귀해요? 아니면 이제는 보편화가 됐을까요? 보편화가 돼 있죠. 보편화가 됐어요. 그럼 마스크 관련주가 귀할 때나 급등하는 거지 안 귀할 때는 급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할 때 사면은 항상 제일 핫할 때 산 거기 때문에 그 인기가 식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자업자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중국 고대 그 시대부터 해가지고 중세 시대부터 투자의 기초, 장사의 기초는요.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을 싸게 사서 남들이 거들떠 볼 때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라고 해요.
네네. 예, 그게 투자고. 그러면은 지금 50 같은 경우는 남들이 거들떠 볼 때 비싸게 사신 거죠. 그죠? 네. 다음번에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세요? 네, 알아요. 절대로 이런 건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이걸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도 지금 제일 핫한 거 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사야 된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사놓고 나중에 거들떠 볼 수 있는 종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안목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네네. 그걸 기억하시고요. 50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이 제 생각에 이제 국내에서 마스크 대란은 끝이 났지만 지금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는 마스크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우리나라 마스크가 좀 수출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기가 식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50도 다시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요즘에 거래량도 없고 뭐 급등하는 것도 없고 찔찔찔찔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형태가 한번 나와줄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막 급등하고 올라왔듯이 한번 갑자기 막 20% 30% 막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가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뭐 20%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30% 올라가도 한 8,300원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8,000원 이상 때부터는 그냥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내가 한번 잘못 건드렸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거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다음번에 살 때는 비싸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싼 종목을 잘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거는 좀 약간 경험했다. 그 경험 비용을 좀 지불했다 생각하고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네. 이번에 이제 지금 파는 시기다. 네. 파는 시기가 아니라 매도하는 시기다 이러는데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련주 중에서 이제 파는 시기다라고 했을 때 현금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현금화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손실이 큰 거는 현금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팔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앞으로 계속 저점 만들어지고 시장이 붕괴될 거다 이 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도 어차피 올라가긴 하는데 이왕이면 팔아서 다시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손실이 이렇게 크다면 굳이 팔았다가 다시 사느니 그냥 기다렸다 올라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얘를 지금 오늘 팔아버리게 되면 다시 사면 안 돼요, 얘는. 네, 그러니까 손실을 줄여서 나오자라는 전략을 드린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목은 조금 팔아가지고 현금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설명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스크가 해외에서는 아직 귀하기 때문에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면 한 8,000원대부터 매도하시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삼화전기 네, 삼화전기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5,500원, 비중은 30%예요. 네, 15,500원이면은 작년쯤에 사셨어요? 아니요, 올해 샀는데 예. 그러면은 사고 나서 떨어지신 거구나. 네. 예. 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좀 요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좀 더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저 전문가님 말씀을 팔았다가 또 다시 사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전문가님 삼화전기 15,500원에 비중 30%라고 하시는데 네. 이게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가져갈지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살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팔았다가 다시 산다라는 개념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한마디 말하면은 그래야 되는갑다고 약간 팔랑팔랑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팔았다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왜 팔았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저와 의견이 같다면 무조건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상승하는 것을 포기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제가 13,300원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삼화전기를 내가 15,000원에 샀는데 13,300원 진행 중이어서 한 12%, 13% 손실이 나더라도 나는 일단은 팔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내일 만약에 급등해서 상한가 가더라도 미련을 가지지 않겠다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주식은 결국에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팔아라. 그래서 삼화전기를 우리 시청자님은 준비가 안 됐는데 멘토가 팔아라니까 그냥 팔아야지 했는데 내일 갑자기 상한가 가면은 아마 시청자님은 절 욕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기 시작할 거예요. 어이씨 내가 어제 괜히 팔았어. 지금은 빨리 다시 사야 되겠어. 좋다고 하니까 사야 되겠어 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뇌동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팔아라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왕이면 팔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전략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랑 생각이 같다면 팔아라. 더 이상 올라가는 거 미련 갖지 말자. 소탐대실이다. 지금 올라가는 것을 탐하려고 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크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생각이 같다면 저는 이게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저는 비중 오늘 30%라고 한다면 비중을 한 20%나 절반 이상 줄여가지고 나중에 빠질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저희가 우리 방송 상담할 때 이렇게 방송 처음에 나오잖아요. 모든 투자 전략과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계좌와 그리고 저희 회원들의 운용 방법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청자님은 결국 제 의견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팔겠어. 그리고 내일부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파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팔고 나니까 남 탓할 것 같다. 팔지 마세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팔고 절반은 저기 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다시 질문하신다면 저는 생각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네. 생각이 같나요? 네네. 예,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 포기합시다. 네네. 어때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희망, 미련 이런 거 다 버리자 이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비중이 30%면 좀 많아요. 그리고 아마 시청자님이 현금이 좀 부족하실 상황일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비중을 한 10% 지금 이제 10%가 한 3분의 1 정도 팔자 이 말이에요. 아, 네. 3분의 1 정도 팔고 나머지로는 14,400원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또 3분의 1 또 파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16,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본전에서는 조금 기다려보는 건데 올라오는 동안에 저는 3분의 2까지 그러니까 60%의 비중을 좀 팔자 이 말이고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가 한번 내려와준다. 그리고 정말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오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10,000원 이하에서 뭐 하면 되냐면 판 만큼 사시면 돼요. 그럼 매수가가 한 1,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렇게 사시면 11,500원에서 한 12,000원까지 매수가가 떨어질 텐데 그 이후에 제 생각에는 얘가 한번 밀려주고 난 다음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갈 종목이기 때문에 한 2만원에서 2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15,000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많이 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팔은 이유가 매수가를 낮춰서 뒤에 더 크게 수익 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우퇴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우퇴할 각오가 되셨다면은 저는 지금부터 오늘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14,400원에서 3분의 1 정도 또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본전 왔을 때 팔지 말지 고민해야 되니까 전화를 주세요. 네네네. 아시겠죠? 예예. 네, 그렇게 저는 가져가는 것으로 전략을 짜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지금 3분의 1 정도, 그리고 14,400원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시고, 본전에서는 기다리셨다가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고요. 10,000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그만큼 매수하시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네. 매수가는 19만 원 20%. 네, 19만 원의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조금 됐는데요. 아, 옛날에? 이렇게 있어요. 네네. 아, 네, 그러면은 되게 오랫동안 들고 가셨나 보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이 크니까 향후 전망이 어떤지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쯤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포스코 19만 원에 비중 20%인데 향후 전망도 궁금하시고 추가 매수 해도 될지도 궁금하시고 안 된다면 매도 시점까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일단 추가 매수는 굳이 아직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밀려주게 된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장이 밀릴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네.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 내려가면 하는 게 낫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 1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15만 원이 아니더라도 15만 5천 원 최소 일단 좀 더 밀리면 사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철강 업종은 지금 역시나 경기 부양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철강 수요가 전부 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산업이 성장하고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포스코와 같은 철강 업종 수혜를 받아서 아마 V자 반등 또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15만 5천 원 이하까지 좀 밀리게 되면은 비중이 이미 20%면 조금 많으신 편이니까 네. 15만 5천 원에서 매수해야 매수가가 좀 낮춰지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기서 매수를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역시 22만 원대까지 저는 회복 가능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19만 원에 들고 가면서 22만 원에 수익 내는 것과 뭐 17만 원, 16만 원에 사가지고 22만 원에 수익 내는 건 좀 다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내려갈 때 추가 매수 그리고 가져가는데 별로 부담되는 종목은 아니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져가 보자. 그래서 최소 20만 원부터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아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20만 원 되면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이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V자 반등이나 강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15,500원 정도에서 15만 5천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22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한 20만 원쯤 오면은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한번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알스포트 3,750원이요. 알스포츠요? 네, 알스포트. 아, 네네네. 이제 매수가랑 비중은요? 3,750원에 네. 20%예요. 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최고가를 한번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네, 이번에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시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알서포트 3,750원의 비중 20%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기업이 좋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왔으나 이 수요와 공급 법칙 아세요? 네네. 예, 이게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예,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등장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제 밑에 샀던 사람들, 우리 시청자님 같은 사람들은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적어지면 어떨까요? 점점 적어지면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적어지지 않고 많아지면 어떨까요? 올라가요. 그걸 지금 맞춰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데 이건 전 국민한테 앙케이트 조사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눈으로 보면서 손절자리 잡고 눈으로 보면서 급등할 때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고수의 영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네, 이런 걸 우리가 고수의 영역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지금 그 신의 영역과 고수의 영역에 들어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습니까?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럼 최고가 욕심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샀으면 적당히 수익 봤으면 팔고 나오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예측, 지금 이거 대한민국에 어떤 전문가도 예측 가능한 사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안 되면 손절. 이게 답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는 알겠습니다. 지금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최근에 저점 만든 자리가 저 5,180원 자리거든요. 네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의미 있는 저점 자리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 자리가 무너질 때는 과감하게 팔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5,180원 무너질 때 5,140원까지 밀리게 되면 저는 그냥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지금 저는 일단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네. 줄여서 수익을 좀 실현시키자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이 라이스타포트와 같은 기업들. 그래서 네네. 그때 뛰어오를 때 6,000원까지 가져가야 되는 단기적인 단타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해놓고 선을 다 정해놓고 여기까지 오면 내가 손절, 저기까지 오면 내가 그냥 수익 실현, 더 올라가든 말든 내랑 상관없어, 내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점 욕심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겠습니다. 네, 적당히 잘 파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이 나면 날수록 욕심이 생기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5,180원이 무너지면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남아산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150원이요. 네, 50%요. 14,150원의 비중 50%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거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 좀 됐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래갖고 좀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팔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못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금 계속 밀려보니까, 지금, 이러도 고민이시죠?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째, 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지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해가지고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이걸 가져가야 될지 말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남아산업 14,150원의 비중 50%라고 하시는데 이거 좀 아까우실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못 팔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떤 종목인지 알고 사신 건가요? 아니, 이제 골프장 거쳐가고 있어서, 그냥 잤는데, 그것이, 이거 왜 이렇게 급등한지는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고 있어요. 골프장 때문에 급등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종로에 출마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뉴스 혹시 보세요? 이제 총선 곧 진행이 될 텐데 종로에 출마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있는데 이게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예요.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한 거예요. 예. 골프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정치 테마의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아산업을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 만약에 이낙연 관련주인 거 알고 남선 알미늄이라든가 뭐 남아산업 이런 걸 사서 이낙연 관련주 사서 투자해서 돈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돈 그냥 고스란히 빼가지고 이낙연 그 후보에게 그냥 후원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세금 혜택도 받고 좋아요. 근데 이게 주식을 들어가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의 끝은요, 결국엔 다수의 몰락이에요. 소수가 돈을 벌고 나중엔 다수가 완전 다 이렇게 몰락을 하는 경우들이 정치 테마, 대선 테마, 총선 테마 나올 때마다 항상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고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도 난 뭐 이낙연 후보가 좋아 라고 지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하시고 그냥 후보한테 그냥 그 후원을 하세요. 그러면 세금 혜택 진짜 받을 수 있어요. 아마 500만 원까지 100% 공제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을 잘 몰랐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지금 반등 나올 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역시 이 종목도 밑에 지지선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자리는 11,500원짜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500원이 무너지면 또 밑으로 한번 더 빠진다 싶은데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 재료 소멸이 돼요,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나면은 뭐 이낙연 후보가 이기든 또는 황교안 후보가 이기든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결과 나오고 나면 전부 다 폭락을 해버려요. 뭐 황교안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황교안주 관련주 뭐 급등하고 뭐 또는 이낙연 후보가 이겼다 해서 이낙연 후보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이게 아니라 둘 다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잘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기한은 4월 15일까지 총선까지 시간은 좀 있으니까 4월 한 12일, 13일 정도까지 들고 가시면서 반등 나와주면은 14,000원대 이상에서 저는 본전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하락을 할 때 막 한가 막 20%, 30% 이렇게 빠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험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까지는 들고 가지 말자. 그래서 4월 15일 이전에 가격이 얼마가 됐든 일단 정리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관련주들을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 더 현명하게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잘 전략을 짜시고 일단 본전 정리하시는 걸 목표로 짜고 4월 15일 이전에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치인 테마주 위험하니까 일단 총선 전까지만 꼭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본전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남아산업 상담을 모두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세미나 있나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준비했고요.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주식 챔피언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뭐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왜 제가 팔아야 되는 시기라는지 이해를 못 하시고 팔려고 하니까는 지금 굉장히 뭐 안절부절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는 자꾸 가져가라 그러고요. 어떤 전문가는 자꾸 팔아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팔아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제 말 제대로 들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사라 할 때 샀습니까?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올 때 왜 팔아라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폭락 나올 때 사라 하기 전에 제가 명절 전에 계속 팔아라, 현금화하라 했거든요. 그때 하셨습니까? 안 했으니까 내려갈 때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전에 제가 팔아라 현금화하라 할 때 그 전에 중국 무역 전쟁 때문에 작년 8월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은행 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와서 사야 된다 했을 때 샀습니까? 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 제가 팔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지금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아놓고 지금 해서 팔아라고 하면은 나랑 상관이 없는데 왜 팔아라 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팔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추가 잘못 꼽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꼽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첫 단추를 풀고 다시 꽂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번 주말 강연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꼭 듣고 가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여러분들 투자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설명 들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상담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효성 첨단 소재. 네, 효성 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은요? 98,000원에 50%. 98,000원에 50%. 네,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게 이게 손실이 나가지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난해에 효성 첨단 소재로 좀 이익을 봤는데 빠지길래 얼마 전에 샀더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수익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샀는데 그 다음에 또 빠지신 거죠? 네. 네, 그러면 한번 상담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효성 첨단 소재 매수가 98,000원에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뭐 다시 산 시기가 뭐 올 2월, 1월 정도가 됐나요? 그 전에 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물 타가지고. 뭐 일단 제가 아까 방금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 관련 이야기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1월달, 2월달에 계속 현금화 해라, 팔아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 시장이 빠지고 내려갈 때 3월 한 달 내도록 계속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때 팔고 지금 샀으면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 시기냐면 팔아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 위에서 팔고 아래쪽에서 다시 사고 올라오고 있을 때 지금 팔아야 되는 시기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팔아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어때요?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못 사고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될 때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가 말했던 첫 단추가 지금 잘못 꼽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첫 단추를 풀어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남들 팔 때 나도 같이 따라 팔고 남들 살 때 나도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아요. 근데 지금 손실 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죠? 손실 내서 팔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팔게잖아요. 그죠? 오늘 과감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다가 오늘 전화 팔면은 드렸어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30% 손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회복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팔아야 될 때 못 팔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엄청 크게 빠질 게 아니라 적당히 빠지고 다시 올라가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되는 시기가 맞다는 것만 인식을 하시고 그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다음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는 시기고 맞구나라고 아이 쇼핑, 눈으로 배워야 돼요. 눈으로. 그리고 다시 이후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본전까지 아마 올라와 줄 거예요. 네. 한 6개월 정도나 한 올 연말까지 가져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전까지 올라올 텐데 그때는 또 뭐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 그렇죠. 그렇게 팔 수만 있다면 그 다음번에 떨어지면 뭐 해야 될까요? 사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 그렇죠. 지금 첫 단초가 잘못 꼽힌 것을 지금 당장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걸리더라도 본전 잘 나와서 다음번에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배워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뭐 지금 못 파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손실 내서 팔지 마시고 일단 들고 가시고 내려갔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아깝지만 일단은 날리시고 뭐 빚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고 가신 다음에 나중에 본전 올라올 때 팔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질 때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들고 와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전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좀 힘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여러 가지 설명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SK 바이오랜드 네. 24,018원인데요. 50%예요, 비중은요. 네, 24,018원에 50%요? 네네. 네, 그러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직 조금씩 상승가를 타고 있는데, 한번 급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전문가님, SK 바이오랜드 24,018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참, 할 말이 없네요. 일단 SK 바이오랜드를 사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2주 됐어요. 네, 2주 되셨어요. 아마 추가 매수를 밑에서 한번 샀다가 올라오니까 더 사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 맞아요. 네, 엉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매수하신 다음에 내려갈 때 더 싸게 많이 사는 게 추가 매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올라올 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더 싸게 더 많이 사서 매수가를 낮춰서 나중에 올라갈 때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너무 스릴을 좋아해가지고 그 자동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앞에 이렇게 달려나갔다가 차가 오면 도망 나오고 앞에 달려나갔다가 차가 오면 도망 나오고 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거 계속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말려야 됩니까? 말려야 되겠죠. 말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놀려면 놀이터라든가 안전이 좀 보장된 곳에서 노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SK 바이오랜드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급등하고 빠지고 급등하고 빠지고 급등하고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급등하고 빠지고 급등하고 빠지고 급등하고 빠지고 급등하고 빠지고 이런 와중에서 지금 들어갔다가 차고 오니까 도망가고 들어갔다가 차고 오니까 도망가고 또 차고 오면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시청자님들한테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희는 뭐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뭐 심리적 상담사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략을 짜드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줘야 돼요. 그게 저는 전문가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투자하고 있다. 저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이거 더 뛰어갈 수 있습니다. 뭐 SK 바이오랜드가 어떤 회사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시청자님의 투자 방식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스릴, 그 짜릿함, 그 기회, 좋죠. 근데
이왕이면 좀 좋은 데서 사서 좋은 기업을 사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좀 실력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주식을 경험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자리를 공부를 많이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도 있고 기준도 있고 내가 전략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스턴트맨 같은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 뭐 제가 뭐 꺾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수익 안 내도 괜찮아요. 수익 내려다가 크게 다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전체 다 팔아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오늘 현재가 있잖아요. 네. 23,600원짜리에서 600원. 저는 80% 정도 80% 정도를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지금 비중의 80% 정도. 그러면 지금 50% 사셨으니까 10%만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때요? 좀 가벼워지니까는 떨어져도 덜 무섭겠죠? 예, 그렇죠. 그죠? 50%니까 떨어지면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중부터 그렇죠, 줄여야 지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중부터 줄이고. 네, 비중부터 지금 80% 정도는 팔아내자라는 의견으로 10%만 가져가시는데 그 10%마저도 만약에 23,000원이 무너지면은 바로 23,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손질했어요? 네. 50%로 가져가면서 손실 나는 것보다 10%만 가져가면서 손실 나면은 손실률이 작고 손실 금액 작으니까 좀 부담이 덜 하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되는 곳에서는 비중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23,000원 손절하시고요. 그 이후에 올라오게 되면은 26,000원이나 28,000원 정도에서 우리가 전략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잘 감사합니다. 정리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한 제가 조언을 드렸으니까 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명히 시청자님도 이 종목 들고 왠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비중 많이 줄이시고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3,700원에 10%. 83,700원에 10%라고 하셨죠? 네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상가격까지 갈 수 있을란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 83,7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역시 좀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흐름상으로는 한번 뛰어 올라와 줄 수는 있어요. 예,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한번 뛰어 올라와 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컨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이 뭐 지분을 블록딜 형식으로 지분을 팔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회사가 욕심이 나면 더 사고 싶어요? 아니면 팔고 싶어요? 사고 싶죠. 사고 싶죠, 그죠? 네. 근데 대주주,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팔았다라는 말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죠. 나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주주 지분을 줄었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회사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욕심이 조금 떨어졌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위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지속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 두 번, 세 번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뭐 테마가 있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간을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한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한 말 정도까지만이라도 지켜보시면은 아마 상반기 지나고 났을 때부터 상승세 만들어져서 한 10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들고 가시면서 비중도 적으시니까 떨어지게 되면 한 6만원짜리쯤 있잖아요. 65,000원이나 6만원짜리까지 밀려준다면은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일단 6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섣불리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한번 주세요. 네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 자리를 보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올라올 때 수익을 좀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만 원대까지 올 수 있다고 하고 또 6만 원대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그쯤 되면은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GS건설이요. 네, GS건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7,000원이고요. 네. 네, 50%요. 네, 37,000원에 50%. 네. 이거 그러면은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한 4년 정도, 4, 5년 된 것 같은데요.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구나. 네네.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가 팔 때를 놓쳐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그래서 다른 걸로 다시 사야 되는 건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그 GS건설 3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4, 5년 들고 가셨는데 이걸 팔 때를 놓쳤다라고 하신다면은 솔직히 저는 2018년에 급등할 때 1년 네네. 내도록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이건 놓쳤다라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안 판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 뭐 해외여행 갔다 오시거나 저기 달나라 여행 갔다 오신 거 아니고서는 못 팔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내가 주식을 1년 동안 못 보는 현상, 못 보는 그런 게 아니었다면은 분명 수익권이 올라왔을 때 팔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가겠지 하다 보니까 못 팔다가 내려가다 보니까는 반등 나오겠지, 다시 올라오겠지 하면서 들고 가다가 밀리니까 에이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하고 지금 또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전화가 끊어졌나요? 네. 지금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의 지금 마인드가 이거는 투자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은행 계좌에 그냥 넣어놓고 적금 넣듯이 넣어놨다가 올라오면 수익 내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 느낌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이번 경험을 토대로 조금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 났을 때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을 또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GS건설은 솔직히 다시 올라오기가 많이 힘들어요. 지난번에 저렇게 급등하고 올라왔을 때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건설 인프라 관련주들이 남북 경협으로 엮이면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테마가 이렇게 엮이면서 급등을 했고 지금은 밀렸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 GS건설을 어떻게 손을 대긴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보유해보자. 대신 남북경협 이야기 나올 때 다시 한번 올라오거나 25,000원대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좀 정리하셔야 된다. 과거의 영광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낫다 생각하니까요. 25,000원대 올라오면은 그냥 정리하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GS건설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알차게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세한 상담과 설명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